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난 뒤 다음 화살이 누구를 향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발 배신의 정치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청와대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전국이 결국 유 원내대표 사퇴로 이어졌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이다. 앞으로 숙청에 가까운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친박계들은 굉장히 큰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실제로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겠다라는 그런 협박과 으름장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막판에 막후 압력과 협박에 가까운 그런 몰아붙이기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과반수를 낙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표대결로 가지 못한 상태로 사퇴 권고안을 채택하는 걸로 끝내버렸단 말이죠. 정말 유승민 원내대표가 통 크게 자신의 사퇴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의총은 막장으로까지 또 치달았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빚을 진 그런 친박들이 탄생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확실한 주도권들을 잡고 전국을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모종의 어떤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도 비박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이미 정도원 의원이라든가 이재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원외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가시화되면 강하게 뭔가 개편을 하려고 하는 친박들과 그것에 반발해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비박들의 어떤 한판 힘겨루기가 또 한번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유 원내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에 순망치 않은 관계다, 이런 말도 나왔고, 그 때문인지 앞으로 이 친박계의 화살이 김무성 대표 흔들기로 이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막 흔들지 못하겠죠. 이미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편에 서기로 하면서 뭔가 오고 가는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없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일정 기간은 김무성을 지킬 수 있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원내대표를 새로 선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들여와야 되겠습니까? 친박에 유리한 사람을 집어넣어야지 그 이후에 총선에 유리한 그런 국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김무성 대표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은 지금 친박계들의 반은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수긍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고집하는 그런 과정 중에는 반드시 김무성의 흔들기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김무성계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 그런 것들도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차기 원내대표 선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일주일 내로 선출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경선을 치러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합의 추대를 할 것인가, 이 두 개로 좀 양분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쪽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친박은 합의 추대하고 싶겠죠. 표대결에서 불리하니까. 그렇지만 비박들은 경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상황이 또 부딪힐 거거든요. 이럴 때 과연 또 청와대가 일일이 나서서 낙점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미 민주주의와 그 법 질서라고 하는 것들 무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선택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이 뭐 이상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원칙에 대한 어떤 재고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 아마도 유승민 원내대표도 역시 지금 당장은 사퇴를 하지만 자기는 따뜻한 그 보수, 또 정의로운 보수의 길을 계속 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말을 보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분명한 어떤 전선이 또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일과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 발로 해서 이렇게 원내대표 찍어내기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청와대가 입법기관 무력화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게 오히려 이걸 좀 벗어나는 카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요, 이번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 내오면서 사실상 지금 당장은 이득을 봤다는 계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사태로 온갖 집중 포화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로 향한 그런 책임론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실제로 아주 반민주적인 그러한 시행령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어떤 타겟팅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나마 그래도 13일 안에 조기 수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입법 기관을 청와대가 마구 흔들고 줄 세우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이제 물밑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미 지금 종편에서는 이제 그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청와대에서 이렇게까지 그 모양새를 갖췄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너무 버티기를 했다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뭔가 이득들을 챙겼을 거라고 보겠지만 지금 대구에 특히나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민심도 심각하게 이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총선으로 갈 때 친박들이 또 한 번의 그런 어떤 강수를 둔다고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은 살아났을지 몰라도 이후의 친박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차기의 원내대표 후보자로 너무 노골적인 친박 인사를 안 친다거나 이런 식의 딜을 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고 적어 하는 보이죠. 건가요? 그렇지만 분명히 친박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인사를 중립적인 지대에서 추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들을 과연 비박들이 인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김무성의 공약이었던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문제가 있고 야권에서도 캐스팅 보드를 주게 되는데 새롭게 원내대표가 되는 사람을 야권에서 인정하고 협의를 할 건가. 사실은 뭐 껌껌이 그 대통령이 뭐 그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냥 대통령과 같이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상황들이 오히려 더 꼬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양당이 어떻게 더 내용을 빨리 마무리 짓고 종식시키느냐가 결과적으로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